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이후로 2015년의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남은 절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2015년에 반이 남았으니 다시 시작해도 반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번 시작하면 반이 2번이 지나가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못해본 일이나 도전할 일이 있다면 오늘은 푹 쉬시고 연극 보실 분은 연극을 잘 보시고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면 반을 시작한 거나 매한가지니까 다시 반을 끝나네요. 그러면요. 시작하면 반이 끝나는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를 보더라도 그 시작은 창조로 시작됩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삶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시작조차 못한 사안들이나 일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각종 노동 현장, 쟁의 현장에서 노사 타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조차 못한 사안들은 잊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아직도 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묻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나 고통과 억울함이 쉽게 변이되고 왜곡되는 오늘날입니다. 이는 권력의 힘에 무게추가 기운 것은 물론이고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와 정직한 정보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제 이나영과 원빈이 결혼했죠. 이나영을 앞에 둔 이유는 이나영이 더 아깝기 때문에 제가 앞에 둔 건데 설왕설래 되게 많았어요. 포탈 1위가 뜨면서 사람들이 했다 안 했다 막 이런 걸 막 보고 가거든요. 결국에는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흘러나오면 진실을 가리는 것들로 바쁜 요즘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메르스 복용 환자를 출국시킨 일도 있습니다. 역수출했죠, 우리나라가. 역수출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과연 이 정부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작 잘해야 될 것을 못하고 안 해도 될 일들을 잘하니 아직도 이 정권이 지지받는 이유가 아리송합니다. 우리 조금만하게 성도님들은 2015년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시작의 소중함을 깨닫고 낙심치 말고 다시금 무언가를 시작하는 조금만하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3장을 하나의 이야기의 순서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1절 초반부에는 집에서 나와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으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파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셔서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해주시는데요. 그 풀이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NIV에서는 가라지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위즈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WEEDETS를 쓰는데 이는 잡초들 혹은 잡풀들을 뜻합니다. 가라지는 논농사를 생각하는 것이고 위즈는 밭농사를 떠오르는 큰 의미에서 잡초입니다. 밭농사의 잡초는 발견하기 쉽지만 논농사의 가라지는 구분하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벼와 흡사하게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은 가라지를 피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좋은 씨는 농부가 뿌렸지만 가라지의 씨는 누가 뿌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뿌린 이는 없지만 가라지는 잘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중에서 가라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가운데 거 맞죠? 가운데 맞고요. 그러면 밀은 뭘까요? 왼쪽이요? 되게 다들 잘하시네요. 마지막 거는 뭔지 아세요? 네, 마지막 건 쌀 같아요? 네, 마지막 건 보리입니다. 보리. 네, 쌀은 일부러 안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밀밭에서 가라지를 구분하기 힘들고 보리밭에서도 가라지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허리 농사하는 곳에서는 가라지를 구분하기 힘들고 뽑기도 힘든 거죠. 네. 벼와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듯이
원칙과 실용의 구분이 없고 진보와 개량에도 구분이 없습니다. 이는 기독교 대원칙 혹은 원리들이 교묘하게 기독교 현실주의와 개량주의로 둔갑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헌법이라는 대원칙이 무시되고 근로기준법이 무시되고 절차에 의해서 약속된 합의사항조차 무시됩니다. 그리고 고발이 난무하죠.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경제라는 실용으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라는 실용으로 무마시키려고 하죠. 위정자들과 상위 계급들에게 경제와 권력이라는 실용은 좋은 무기가 됩니다. 요즘의 실용은 인문학까지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실용이란 무기는 실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여타의 대원칙들보다는 실용이 누구보다도 쉽게 설득시킬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주변은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용의 최첨단은 뭐니 해도 자본주의이지요. 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생활에 접착되어 있기에 돈이라는 논리의 설명은 때론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현혹시키기에 좋은 허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노력이나 수고는 필요 없습니다. 즉 씨를 뿌릴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서 자본주의라는 좋은 씨앗 하나쯤은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권위주의라는 씨앗, 남성 중심주의라는 씨앗은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알 수 있지만 어디서 그렇게 못된 것은 쉽게 배우고 습득이 빠른지 금방 배워서 오더라고요. 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저조차도 못된 것에 더 관심 쏠리고 흥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못되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에 나도 모르게 마우스에 클릭하게 되는 그 지점들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클릭하게 되거든요. 이런 흥미들, 자극적인 것들, 몇 명이 죽었나, 몇 명이 부상당했냐, 이번 네팔 지진 일어났을 때도 3,500명이 죽었네, 1만 명이 죽었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접하지만 거기는 거의 아비규환이거나 지옥에 가깝겠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얼마나 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게 종교인들, 아니면 신앙인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은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권력자들의 갱신 의지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상 말뿐이고 사태 수준의 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이번에는 물타기로, 이번에는 연예인 이슈로 일순간을 덮어버릴 수 있지만 이는 한시적일 뿐입니다. 역사는 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밭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모두가 다 가라지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이를 가꿔야 하지요. 그래야 한 해 한 해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좋은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가라지밭에 뿌려지는 것이기에 크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수확을 맛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만큼 마음 수련과 마음 노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내 마음의 나쁜 씨앗을 잘 살펴봐야 되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게 다 가라지밭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나, 신학교를 가나, 우리 주변을 가나, 이 가라지밭에서 정말 좋은 씨앗이 심겨지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맺힐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밭에 잡초를 아무리 뽑아도 다시금 자라는 것이 잡초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에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계량주의의 가라지는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이는 가부장의 모습과 또 권력 친화의 모습이라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가라지를 뿌리째 뽑고 불태워야 하지만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제가 5월이나 6월에 장인어른 벼농사 도와드리러 가긴 하는데요. 옆에 집 앞에 바로 보면 고구마 밭이 있어요. 거의 관리를 잘 많이 안 하셔서 농약도 안 뿌리시고 해서 이게 고구마 밭인지
그 유채꽃밭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뽑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거의 유기농이나 무농약하는 그 벼농사에 가면 그 한 골 매는 데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장모님이시라서 다른 음료수의 힘이나 이런 것들 빌릴 수 없거든요.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고랑을 메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이틀 갔다 오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것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씨가 자랄 수 있게 주변에 연대라는 좋은 걸음과 병들지 않게 주변에 대한 공간이라는 영양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것이 가라지밭에서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공감이고 관심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가라지를 아궁이밭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바로 불태우라는 뜻이고 잡초를 선멸하라는 뜻입니다. 즉 근원을 제거하라는 뜻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8절에서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악에서 멀어지는 길은 악에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원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농사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벼와 가라지를 구분하는 눈이 생기지만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는 벼와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호하게만 다가오고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지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섭리로만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의 의인이 해처럼 빛나기는커녕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악인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의인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기독교인들 혹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에서 멀어지는 길이 유일한 해답일까요? 가라지가 아궁이에 던지듯이 무언가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죄된 모습이나 악의 모습을 가만히 단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손 쓸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이것은 농사일 때도 그렇지만 마음 맞출 때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는 선배 목사님이 청소년들만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수원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거든요. 거기가 다 아이들이 이제 가출하거나 문제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 어떻게 설득시키거나 다시 재사회화 시키는 거죠. 좀 더 착하게, 이것도 좀 말이 웃기지만 그렇게 만들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계속 관심을 주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좀 더 꿈을 갖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마음밭은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세상밭은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라지를 인정하고 뽑을 결심도 해야 합니다. 슬라브의 지덱은 죽은 신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안상호 총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뭔가를 저려한 존재, 취약한 존재만이 사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의 궁극적인 미터는 불완전함이 완전함보다 어느 정도 위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불완전한 존재, 뭔가를 저려한 존재가 사랑합니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렵지만 말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내 자신의 결핍이 생겼을 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 하겠죠. 결핍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이나 나아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정답이니 무언가를 성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마음밭이 가라지밭이 되어가는데 좋은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다. 좋은 씨앗이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 마음이 없으면 가라지를 그냥 자라게 놔두면 됩니다. 나 자신의 성찰과 의지가 출발점이 돼야 되지만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좋은 밭이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나 자신의 성찰과 의지가 출발점이 돼야지만 좋은 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마음밭은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세대 해방신학자 구스타프 구티에레즈는 해방신학이라는 책에서 당시의 종교와 사회가 부패한 라틴 아메리카를 번역하는 힘을 이렇게 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를 번역하는 것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은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때로는 행동은 좋은 설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면 물론 바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일 때에는 가라지밭에 버티는 힘도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이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그 단단한 결집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시작하는 것은 결국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라지를 뽑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셨나요? 아플 수도 있고요. 프리스 뽑는데 아프겠죠. 그리고 땅도 망가지고 땅도 다시 다져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데 제일 힘든 것이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지나가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 항상 있잖아요. 말 듣기조차 싫고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도로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릴렉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라지를 뽑아야겠죠. 근데 이게 마음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의 가라지는 그냥 뿌리 깊게 그냥 박히게 놔두거나 그러면 유일한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좋은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안 맺는다. 이 가라지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그냥 위안을 삼거나 하나의 핑계거리를 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랑 제 아내가 아기가 계속 생겼어요. 그게 조심했는데 생긴 거죠. 조심했는데 생겼는데 한동안은 그 불행을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나 밤새도록 밖에 못 나가 있고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아이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아이가 진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아이가 언제 크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결국엔 내 문제 같고 내가 그렇게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면서 하나의 핑계거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부모 잘못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는 그래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틀리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라지 밭에서 좋은 씨앗을 심고 일구시면서 살아가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고 아니면 저도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근데 다들 장성하셔서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이 가라지 밭에서 생존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경만하게 성도님들은 이 가라지 밭 같은 이 세상에서 어느 때는 버티시고 어느 때는 가라지를 직접 뽑으셔서 하루하루 꼭 변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